보유세 폭탄은 무주택자도 맞는다. 요즘 정부에서 보유세를 올리려고 한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려. 그런데 그거 알아? 정부가 보유세를 올리면 결국 무주택자도 보유세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는 거 말이야. 정부는 이런 설명은 절대로 얘기 안 해줘. 우리가 바로 전에 이야기했던 태양광 발전에 대한 이야기처럼 진실을 은폐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지?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가 보유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말이야. 이제부터 경제학적으로 풀어볼게. 지금 이 순간에도 무주택자는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어. 특히 서울, 수도권의 무주택자는 보유세가 오르면 그 상승분의 대부분을 부담하게 돼. 바로 세금의 전가라는 현상 때문이지. 무주택자들은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부세 고지서를 직접 받지 않으니 직접 세금을 내는 건 아니야. 대신 월세나 전세를 올려달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지. 그 소리가 바로 무주택자가 보유세를 부담하는 상황이야. 경제학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올리면 결국 선택의 여지가 적은 쪽이 세금을 더 부담하게 돼. 집이라는 건 선택의 여지가 매우 낮아. 왜냐하면 월세 올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기분 나빠서 다른 집 알아보려 해도 다른 집도 다 보유세를 반영해서 월세가 올라 있거든. 그에 반해 집을 월세로 제공해주는 사람들은 어떨까? 서울, 수도권은 모두가 원하는 상태 좋은 아파트는 공급이 절대 부족해서 대기 수요가 있어. 그에 반해 여러 가지 세금과 보유세로 인해 월세 등으로 공급은 잘 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지. 이렇게 되면 결국 서울 수도권은 보유세를 올리면 그 부담은 선택의 여지가 적은 무주택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거지. 그래, 정부가 보유세 올릴 수는 있지. 그런데 우리가 제기하는 진짜 문제는 정부가 보유세를 올리면 유주택자들만 부담하게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데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세금의 전가 같은 이야기를 사람들이 알면 보유세 인상에 반대하기 때문이지. 물건 팔 때 장점은 과장하고 단점은 말하지 않고 숨기거나 축소하는 거랑 똑같아. 근데 물건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세금 납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건 큰 잘못이야. 인상 효과를 알리지 않고 세금을 걷어가는 행위니까 사실상 사기고 강탈인 거야. 그래,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그럼 집값은 어떻게 안정화시킬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다음번에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 볼게. 보유세 폭탄은